안녕하세요. 피셔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좋을 때는 계좌의 30% 이상의 수익이 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증시 급락에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 원금 손실이 생기는 이런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주 자주 찾아온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발소에 가서 그 범죄와의 전쟁 김성균 씨 머리를 제가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요. 일단 최근 케이스를 보면 그러면 2017년에 보시면 기억이 나시죠? 그때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증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얘기들도 많았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많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처음엔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지만 2018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그때부터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중국이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코스피가 계속 하락했고요. 그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이런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저도 뭐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코스피와 미국 증시를 비교해 보시면 2018년의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하고 그 다음부터 장기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점차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19년에도 마찬가지죠.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부양책을 실행을 했고 이제 경기가 회복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예상하던 시기였죠. 그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증시가 급락했고요. 최근까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증시 폭락은 미국 정부 그리고 연준의 빠른 대응으로 금방 복구되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증시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강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내용만 보시고 그래서 제가 곧 뭐 증시가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다이렉트로 못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뭐 경제지표를 근거로 오른다는 의견 그리고 뭐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견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보수적인 분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최소 40% 이상까지 단기 국채든 장기 국채든 이렇게 국채를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해 가는 게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이렇게 수익률도 크게 차이가 안 날 뿐더러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꽤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벤토리 리스토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인벤토리 리스토킹은 재고를 채운다 이 뜻이고요. 선진국의 인벤토리 리스토킹이 일어나면 글로벌 경기가 크게 살아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출이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제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근거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미국의 사업 재고와 판매 지표입니다. 위에 녹색 선이 재고고요. 아래 붉은 선이 판매인데요.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를 보면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재고를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지시죠.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에도 기업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이번 2000년 코로나 사태에도 기업 재고가 역시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보여지시죠. 그런데 왜 기업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질 때 아니면 그 전에 재고를 줄일까요? 가장 실물 경제와 밀접하게 맞닿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지금 시작되거나 아니면 경기 둔화가 시작되기 전에 제품의 판매가 감소한다 이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판매량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원재료 구입을 줄이고요. 생산량도 줄여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추가로 인원도 뽑지 않고 추가 투자도 하지 않는 거죠. 재고를 줄이는 건 일단 보관 비용의 문제겠죠.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판매가 안 되면 폐기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손실이 발생하고요.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라도 많이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판매가 안 되면 보관 비용이 발생하니까 재고를 줄이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기에 대응하기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항상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판매와 기업의 예측은 항상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 IT 버블 이후에 기업들은 2004년 정도까지 경기가 계속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 낮은 재고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실제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 느껴지는 2004년부터는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또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재고를 더 크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소비는 2009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증가를 하기 시작하지만 기업들의 생산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재고가 증가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약 1년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기업의 재고 그리고 실제 판매량 이것들을 수치화해서 만들어진 경제 지표가 있는데 바로 재고 대비 판매 비율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재고 대비 판매 비율 이걸 보시면 그러면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이 감소하는 구간에는 판매가 재고의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이 소리죠. 분모가 판매고 분자가 재고니까요. 이런 시기에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경기 확장 및 증시 상승의 구간이고요. 반대로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이 상승하는 구간 있죠. 이때는 판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고가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때 이 지표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둔화 직전에 재고 대비 판매 비율 지표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럼 재고와 판매의 관계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2020년 현재 경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미국 기업들의 재고는 코로나 침체가 시작된 이후 역시 지속적으로 재고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줄였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 침체로 연초부터 4월까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 판매량이 4월부터 다시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자로 판매량이 증가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은 바로 판매가 분모기 때문에 반대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림처럼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내용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지금처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면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재고를 쌓아놓는데 바로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경기 회복 구간의 동반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의 인벤토리 리스토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경제지표에 근거를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미국의 재고 그리고 소비지표에서 지금 소비가 V자 반등을 해왔는데 만약에 V자로 지금 반등하던 소비가 다시 감소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인벤토리 리스토킹을 하지 않겠죠. 추가적인 설비 투자나 생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인벤토리 리스토킹이든 선진국의 경기든 증시든 또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기든 증시 이것들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본 미국의 소비가 증가할지 떨어질지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미국의 약 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미래의 소비 전망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것을 데이터에서 수치화합니다. 사업 판매는 V자 반등을 했던 이 모습과 다르게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소비를 늘리겠다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약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확실히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실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정부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소비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것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표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보다는 고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를 함께 보시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높지 않죠. 앞으로 고용이 증가해서 소비를 더 늘릴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잘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향후 소비에 대한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도 나타나 있지만,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5차 부양책이 양당 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죠. 일단 인당 $1200를 한 번 더 지급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추가 실업수당의 $600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뭐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양책의 문제지만, 대선 이후에도 언제까지 정부가 민간에 이렇게 돈을 퍼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티가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드리면, 물론 당장의 사업의 재고는 감소하고 소비는 V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및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민주 공화당의 의견 조율이 힘든 점,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가 돈을 풀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경기의 둔화 또는 경기가 침체된 이 상황이 지속되고 증시 상승이 제한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전부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긍정적인 말 들을 때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 사야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의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죠? 그럴 때는 두 가지 의견을 반반 섞어서 결론을 도출하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우선 당장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지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팩트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것은 제조업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달에 발표된 ISM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제조업의 경기도 분명히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인벤토리 리스토킹을 시작해서 추가 설비 투자를 하고 재고를 크게 늘리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소비 증가에 맞춰서 일정량의 생산은 증가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 상황과 증시 상승의 이런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문제는 향후에 본격적인 인벤토리 리스토킹이 시작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시간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또는 뭐 당장의 재고를 크게 늘린다, 이거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따라서 소비가 급격히 V자 반등을 하다가 급격히 또 꺾여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급등이 아닌 완만한 경기 회복과 증시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IT 대장주들에서 경기 민감주로 뭐 주도주가 바뀌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미국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기업들 또한 인벤토리 리스토킹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IT 대장주로 돈이 몰리는, 그러니까 성장이 높은 종목들로 돈이 몰리는 이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 시 나타나는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주도주는 역시나 기존의 IT 대장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들을 반반 섞은 합리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만 꼭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부정론자들의 의견의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것, 그리고 실물 소비가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증시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미시간대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비즈니스 소비가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V자 반등해서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꺾이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이것들을 꼭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소비 꺾이고 소비 심리 계속 더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정말 주식시장을 일정 부분 빠져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